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6년 12월 마지막 동영상, 네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제 뭐 연말연시, 송구 영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국내에서 이제 박근혜 씨 퇴진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하루하루 상황이 급박하게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많은 변화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 여러분들은 한국 국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사람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중국 사람하고도 경쟁하고 일본이나 유럽이나 브라질, 러시아 이런 온갖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문제가 심각하지만 동시에 또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동영상에서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씨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과 미국 민주주의 후퇴에 관련해 가지고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미국 트럼프 씨가 당선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미 이제 이에 관해서는 벌써 동화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한번 동영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이제 되짚어 보면 가장 이제 트럼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지난 1년 공화당 경선과 그다음에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가 했던 발언들을 논란이나 물의를 일으켰던 발언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슬람 국가, IS 등 테러범에 대해서 물고문을 허용을 하겠다, 자기가. 물고문을 이제 사용을 허락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전에 이라크 전쟁에서 잡아가지고 빈 라덴인가 그때서 잡아가지고 미국 어디입니까? 관타나모 수용소죠. 그래서 고문을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 있죠. 부시 정부 때인가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정부 때 그걸 폐쇄를 했었던가 그랬죠. 근데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가 이제 테러범들에 대해서는 물고문 같은 그런 고문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 정부한테 불법 범죄자의 밀입국 방지에 대해서 멕시코하고의 국경선에서 장벽을 설치해라. 멕시코 정부 돈으로 해라. 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영국 BBC가 추정한 걸로는 22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 정도 돈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에 미국 입국 금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이 테러범이든 아니든 무조건 이슬람교도라면은 그 다음에 이게 중동 국가에 살든 안 하든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이슬람을 믿거나 영국에 사는 영국 사람이 이슬람교도이거나 하여튼 이슬람교도라는 밝혀지면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 완전 종교차별이죠. 그 다음에 아랍계 미국인들은 9.11 테러를 찬양한다. 그래서 9.11 테러 진상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는 재앙이다. 이런 이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덩치가 커요. 내용이.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오바마 케어를 없애겠다라고 물론 미국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바마 케어를 없애겠다라고 하실 때는 특별한 어떤 대안이 있어서 하기보다는 대안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금 파리 협약, 기후 협약이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 문제. 기후 변화는 단지 날씨일 뿐 사기극에 불과하다. 그러니 자기는 그 파리 협약을 탈퇴를 하겠다. 그다음에 기업 활동에 방해물이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또 최근에 미국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기후 변화 협약, 파리 협약에서는 탈퇴는 안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사담 후세인과 카다피가 있었더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1130만 명의 불법 이민 체류자 강제 송환을 시키겠다. 미국에 지금 1130만 명의 불법 이민 체류자가 있는데 전부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송환 비용이 한 1140억 달러가 들 걸로.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나고 막 비난이 거세지니까 뒤로 물러서서 그러면 범죄 경력자만 강제 송환을 하겠다라고 말을 바꿨죠. 그런 사람이 대강 한 300만 명가량, 300만 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난민은 트로이 목마일 수 있으므로 미국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부한다. 지금 그 시리아 사태로 해서 지금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난민들이 많이 가서 지금 시끄러웠잖아요. 브렉시트도 뭐 그 한 원인이 되기도 했고, 그렇잖아요. 미국으로도 일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몇십 명인가, 기백 명 단위의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미국으로 갔던 것 같은데, 그 사람 수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푸틴이라는 놈은 괜찮은 놈이야. 나라 잘 다스리고 있어. 관계를 개선할 거다. 뭐 이렇게 했고. 이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토하고, 미국하고 나토의 핵심은 미국이거든요. 유럽연합이 완전히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럽연합하고 미국 간에 나토가 이제 균열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유럽연합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간에 지금 등이 꽉 쳐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안보동맹이 깨진다기보다는 완전히 금이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계층에 대해서 소득세 감세를 하겠다. 현행 7단계 과세 규모를 3단계로 줄이고, 법인세를 35%에서 15%로 확 줄이고, 다국적 기업이 해외이익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10% 정도만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겠다. 우대세를 주겠다. 그러니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와라.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감세를 하겠다는 게 전면적인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폭증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헤지펀드 매니저는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자들과 같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칼 아이칸인가 누군가를 지금 어떻습니까? 글로벌 헤지펀드죠. 큰 손이죠. 근데 이게 트럼프한테 후원을 했잖아요. 괜찮은 놈이야.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진영의 지금 경제팀의 지금 입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어쩌네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다. 환경하고 노동규약 적용을 강화해서 중국을 좀 두드러 패겠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보장을 이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 중국한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강경한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흑인 생명 존중 운동은 불법 단체다. 흑인 생명 존중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최근 한 1년 사이에 백인 경관들이 흑인 총격으로 사살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해서 흑인들 데모가 막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재판도 막 이렇게 해서 막 문제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흑인들 중심으로 해서 흑인 생명 존중 운동 단체가 생겨났죠. 그 단체를 불법 단체라고 지금 이제 한 거예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백인을 살해를 하고 있다. 선동을 한 거죠. 지금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백인보다 흑인이 경관을 더 많이 살해한다. 얼마나 이 참 황당한 발언을 한 겁니까? KKK 단위 지금 트럼프 네오콘이 지금 볼턴 부시 정부 때 네오콘 아시죠? 그 네오콘이 지금 지금 안보팀에 지금 합류를 한 해 만에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자신의 부동산 재산은 10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퍼팅해서 뭐냐면은 그 미국의 신들이 트럼프 재산이 얼마일까 해가지고 블룸버그 한 29억 달러 정도 될 거야. 포브스는 한 37억 달러 정도 될 거야 했더니 무슨 소리야? 내 재산은 100억 달러야. 이렇게. 그 다음에, 퇴역군인에 대한 건강보험제도는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비스트 규제를 강화를 하겠다.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인 5년 안에 로비스트 활동을 금지한다. 고위 관료가 외국 로비스트가 되는 것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트럼프가 책을 썼어요. 크리플드 어메리칸가 뭔가 하는 게 불구가된 미국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나는 멋진 놈이야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개그 뭐랄까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동에 매기기도 하죠. 개그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그 좋은 의미에서 그 나쁜 의미에서 자기한테 관심을 딱 갖게 끌게 만드는 매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좀 알고 있는 감이 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업에서도 뭔가 부동산 개발업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면은 개발업은 뭐냐면은 완전히 이건 그 도박판이나 비슷하거든요. 내가 한판 어떻게 그냥 그 지르느냐 마느냐거든요, 사실은. 굉장한 그 승부수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여성 비하나 성희롱 발언은 선거 막판에 막 이제 막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동영상에 막 공개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해라. 북한과 일본은 핵전쟁이 해결책이다. 이런 말. 일본한테 북한하고 핵전쟁 해라. 북한 핵무기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그다음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돈만 먹는 무용지물이다. 돈 안 내겠다 이거 이제. 그다음에 낙태 시술한 의사 여성은 처형을 해야 된다, 뭐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데 처벌보다는 그냥 거의 뉘앙스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정도 느낌으로. 그다음에 공화당의 전국 당구는 그 당원 당규는 자기한테 부당하고 불리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선거 막판에 공화당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안 하겠다 대선에서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자금도 트럼프한테는 안 쓰고 상원이나 하원 선거에만 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해야 된다 해놓고 주장을 뒤집어 엎었어요. 뭐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몇 가지 사실들만 봐도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거 어떻게 돼? 이런 정도 느낌이 확 오죠. 그러면 이제 왜 이제 그 트럼프가 문제인가와 관련해서 한번 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들 선거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는 왜 하나요? 물론 뽑기 위해서 하죠. 국가를 경영할 사람들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떤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거죠. 근데 선거는 단순히 이렇게 뽑는, 그냥 투표만 하는 게 선거는 아니죠. 그 선거는 그 과정이 있죠, 과정이. 그 과정의 핵심은 뭡니까? 걸러내는 거죠. 여과하는 거예요. 엉터리나 사기꾼이나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죠. 그게 선거의 진짜 목적이죠. 선거의 목적은 뽑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가를 경영할 사람을 뽑는 것이 이제 뽑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엉터리나 사기를 걸러내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선거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는 보리스 존슨, 샌더스, 트럼프 돌프 미국의 필리핀의 두테르트 정처럼 이렇게 포퓰리스트들이 선동술이 민주주의 최대 여과장치인 선거를 무력화시키는 게 위험이 지금 높아졌다는 거죠. 보리스 존슨은 뭐 했습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올해 2월 달에 이제 갑자기 이제 유럽연합으로 영국 탈퇴 반대 입장을 그럼 표명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냥 유럽연합 탈퇴 지지로 저는 이렇게 입장을 표변했어요. 돌변했어요. 근데 그 입장을 바꾸기 일주일 전에 영국 언론에다가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기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탈퇴 반대하는 칼럼을 썼어요. 칼럼을 써놓고 기고를 그 언론사한테 그 원고를 주기 그 직전에
자기는 탈퇴를 지지한다라고 딱 해놓고 그 원고를 이제 그 뭐랄까요. 줬는데 그 언론사가 그 원고를 받았는데 그 언론사가 그 원고를 받았어요. 탈퇴 반대한다는 원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 탈퇴를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언론사 그 원고를 못 실어버린 거예요. 못 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언론사가 뭐 탈퇴 찬성 쪽이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게 드러났어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샌더스 트럼프는 뭐 다들 아시죠? 뭐 일부 또 샌더스는 뭐 괜찮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 샌더스가 한 공약 내용을 보면 아까 이렇게 12월달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민주주의 시장경제 특히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그 체제와 관련해서 사회주의 공공경제 경제 체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공산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공공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기타 포퓰리즘이라든지 뭐 나치즘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 샌더스는 어느 쪽 주장이죠? 거의 예, 사회주의 공공경제에 굉장히 가까운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소득의 안고나 빈부격차 확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고 부작용이 크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 누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보다 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그 순기능적인 측면을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런 이제 역기능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마구잡이 공약이나 비상식적인 언행을 남발해 놓고 당선되고 나면은 이제 선거 공약을 확 바꿔버린다면은 도대체 여가장치로서의 선거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않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봐보세요. 국민 행복 공약. 선거 전에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막 내 던진다 이거예요. 뭐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경실련이 여야 선거 공약 평가하고 전부 이렇게 구체성이 없고 현실성도 없고 그냥 짜집 끼고 갖다 이것저것 갖다 긁어 모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혹평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거라는 것이 첫째는 그 출마하는 그 후보자에 대한 물론 그 인물도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정책 공약 그걸 검증을 하죠. 이 두 가지를 검증을 해서 그래서 걸러내는 여과장치죠 선거가. 근데 선거 전에 선거할 때에는 막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 다 해가지고 딱 당선되고 나서는 그걸 뒤집어 버린다라면은 굳이 선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라면. 근데 그것이 이 선거라는 틀 속에, 그러니까 선거라는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민주주의라 할까요? 민주주의의 선거 제도의 틀 속에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 그 민주주의 선거 제도가 영화 기능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형식적으로는 지금 미국 민주주의 제도에 따라서 선거를 했잖아요. 민주주의 방식으로 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영화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미국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여가 기능을 잃어버렸나? 그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왜 트럼프가 당선됐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에서 기득권에 대한 일반 미국 유권자들의 어떤 거부감이라 할까요? 혐오감이 너무 커가지고 당연히 힐러리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힐러리도 기득권이야 라고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기권을 해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일어났었죠. 2007년에 이명박하고 정동영 씨 대선할 때
일어났었죠. 2007년 대선 때도 이명박 씨가 얻은 표는 과거 새누리당이 대선 때 얻었던 표와 거의 비슷한 수준, 1200만 표 정도의 1100만 표에서 1200만 표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정동영 씨는 그때 650만 표밖에 안 됐어요. 민주당도 1100만 표, 1200만 표 사이예요. 보통 전통적으로 선거를 하면. 근데 민주당은 550만 표나 기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뭐 그 기권자가 전부 이명박을 찍었냐? 아니에요. 그냥 이명박은 그냥 자기 그 새누리당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그 표를 그냥 얻었을 뿐이에요. 트럼프 같이 공화당 표 6천만 표를 그냥 얻었던 것처럼 이명박은 그냥 그 새누리당 지지표를 그냥 얻었을 뿐이에요. 문제는 뭐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민주당에 대한 너무 거부감이 커가지고 대거 기권을 해서 떠나버린 거죠. 떠나버린 거죠. 2007년에 이미 떠나버렸어요. 지금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그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최순실 이런 문제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지금 회전문식으로 지금 더민당한테 어쩔 수 없이 표를 주고 있지만 그 표를 줄 때의 속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더민당이 이뻐서 주고 있을까요? 아니죠. 2011년이 그래서 한나라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그래서 안철수 바람이 확 불었잖아요. 순간풍속 70%에 달했잖아요. 70%면 뭐 어느 정도입니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표를 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한 사람이면 민주당 사람 유권자, 투표율이 60%밖에 안 돼요. 많이 봐야 70%죠. 그렇잖아요. 근데 새누리당 찍거나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이 모조리 다 안철수한테 표를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그런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선거 때 가서 투표만 한다라고 해서 민주주의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 민주주의 그 시장 경제가 건전하게 선거가 또 선거 시스템이 제대로 여가 기능을 발휘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미국 지금 트럼프가 왜 당선이 됐습니까? 지금 미국 사회가 지금 분열이 돼 있어요. 근데 양쪽 다 지금 공화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어요. 양쪽 다 힐러리도 싫고 트럼프도 싫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서 지금 이제 기계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 2008년하고 2010년에 비해서 확 떨어져 버린 거죠, 지금.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뭐, 선거 때만 되면 가서 투표하라고, 뭐, 그렇게 막 떠들어대는 일부 그 빠돌이들이 있는데, 유권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유권자들이 무슨 표 찍는 기계입니까? 그 빠돌이들 그런 그 정력이 있으면,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새로운 정치 시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자라고 떠드는 게 더 훨씬 100번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16년 이 12월 네 번째 동영상, 마지막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새해 또 나름대로 잘 준비하셔서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